자, 뭐를 설명하려고 하냐면 47-2를 설명해 보려고 할게요. 그럼 잠깐만, 이 얘기를 좀 보자. 두 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 하나는 일단 배경 지식이니까 이거 먼저 생각해 보자. 야, 우리 직선에 이렇게 돼 있다고 칠게. 야, 이게 직선이 나타내는 식인 건 이해하지? 기울기가 3짜리고 y절편이 2짜리인 직선을 말하지. 자, 1,2라는 점은 이 직선 위의 점일까 아닐까? 아니야. 왜 아니냐면 실제로 직선 위의 점이고 싶으면 이게 만족을 해야 되거든. 되니? 안 되지. 그 직선식을 못 만족하기 때문에 아니다 이거야. 이거를 함수의 개념으로 보면 x가 들어가면 사실은 3x 플러스 2가 나오는 건데, 그거를 그래프에 표현하려고 하니까, 좌표 평면에 표현하려니까 이 3x 플러스 2를 어디다가 대응시키기로 했어? y에 대응시키기로 한 거지. 그지? 이걸 내가 너네들한테 외우라고 했던 그 함수와 함수의 그래프와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가 함수야. 실제 1을 넣으면 얼마가 나와야 돼? 5가 나와야지. 그래서 그거를 세로축에 대응시킨다라는 거지. 그래서 가로축에 얼마에 해당하는 값이 들어가면, 1이라는 해당하는 값이 들어가면 세로축에 해당하는 값은 얼마야? 5여야 해. 그렇게 직선이 만들어졌다는 뜻이야. 그런 점들로. 오케이? 근데 1,2는 어디에 있어? 딴 데 있지. 직선 위에 없다 이거. 즉, 이 직선식을 만족해? 못 만족해? 못 만족한다 이거지. 오케이? 자, 저게 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그 직선 위에 있다, 없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고, 두 번째, 자, 이것도 사실은 2차 함수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치? 이건 2차 함수의 그래프지. 왜 그래프야? y가 나오면 이제 더 이상은 함수가 아니야. 함수는 어디까지만 함수야? 여기까지만 함수야. 이걸 어디다가 대응시켜야? y에 대응시켜야 뭐가 되는 거야? 함수가 되는 거야. 아, 그래프가 되는 거야. 좌표 평면에 표현을 하니까. 맞지? 여기까지만 하면 뭐라고 했어? 함수라고 했지. 이거 y에 대응시켜야 그게 뭐라고? 그래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형태들을, 자, 2차 함수를 잘 보면 뒤에 아까 전에 네가 154쪽 이해 안 된다는 얘기까지 같이 지금 해볼게. 자, 이거는 우리 뭐라고 불러? 2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부르지. 얘는 뭐라고 불러? 2차 방정식이지. 2차 방정식을 뭘로 받아들여요? 얘를 2차 함수와 누구와의 교점? x축과 교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2차 방정식이라고 한다고. 2차 함수가 그려지면 그게 x축이랑 만나는 점에 의해서, 오케이?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2차 방정식이 결정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잘 봐. 나도 뭔지 모르는 이런 함수가 존재를 한다고 치자. 오케이? 이거 나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하지만 이거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생각해 보았더니 이게 근이 3하고 7이라고 한번 해보자. 근이 3하고 7. 그러니까 x축이랑 몇하고 몇에서 만난다고? 3하고 7. 그러면 얘가 근으로 3과 7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겨야지. 맞아? 이렇게 생겨야 3하고 7을 가져야 이거의 근이 3하고 7인 형태가 되는 거지. 즉, 이 새끼의 2차 함수 형태는 이렇게 생겼어야 해. 왜? 똑같은 함수식을 이렇게 놓는 순간 x축과의 교점이다라는 뜻인데, 맞아? 그 근이 3하고 7이라니 그 인수가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될 것이고, 실제로 그림은 이렇게 표현이 돼서 저런 인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지. 이 말 이해하겠니? 오케이? 그래서 154쪽에 두 근을 알면 2차 함수를 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얘다. 오케이? 두 근, 알파, 베타라 한다면 그 함수식은 뭐가 돼? x-알파, x-베타가 된다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죠. 됐습니까? 이해하나요?
오케이. 자, 나는 지금 2차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요. 또 그러면 당연히 헷갈릴 만한 것들 중에 하나가 얘죠. A가 양수, A가 음수. A가 양수면 아래로 불러. A가 음수면 위로 부르는. 이 말 이해합니까? 됐나요? 자, 이건 뭐라고요? 아래로 불러긴 거. 이건 뭐로 불러게? 위로 불러기라는 뜻입니다. A의 부호에 의해서 달라지죠. 오케이? 이거는 원래 이렇게 외우는 건가? 아니야.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실제로 x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어서 하나하나 점을 찍어봐야 알 수 있는데 그 점을 몇 번 찍어보다 보니까 A가 양수면 이런 모양으로 생기고 A가 음수면 이런 모양으로 생긴다라는 우리가 규칙을 정한 거예요. 실제로는 확인을 해봐야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 그려보고 실제로 1 넣었을 때 얼마, 2 넣었을 때 얼마, 3 넣었을 때 얼마,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쭉 넣어보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생긴다라고 외우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얘는요 이렇게 생긴다는 걸 외우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려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리고 얘와 얘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얘는 자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누가 월등히 커? 5가 월등히 크니까 이게 실제로 점을 넣어보면 얘는 1 넣었을 때 2 나오지. 얘는 1 넣었을 때 5 나오고 얘는 2 넣었을 때 8 나오지만 얘는 2 넣었을 때 20이 나오고요. 폭이 연락 좁아요. 모양 생김새는 똑같은데 이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실제로 하나하나 해보는 겁니다. 라고 세훈아 얘기했었는데 그때 귀 닫고 있었지? 아니 이건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자 양수 음수에 의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결정이 되는 건 됐고요. 이건 해결이 됐고 이제 그 다음 이 새끼의 모양에 대해서 여기를 가장 낮은 부분 또는 가장 높은 부분을 우리 뭐라고 부르죠?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이 새끼 얼마예요? 꼭점 x좌표. 이건 외워줘야 해요. 마이너스 2a분의 b 얘도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꼭점의 x좌표가 여기서 표현이 돼요. 됐습니까? 저걸로 저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 봐봐. 우리 원래 기본 형태는 x제곱이라는 기본 형태는 원래 생김새가 몇 컴마 몇을 반드시 지나가는 거였어요. 0,0을 반드시 지나가는 거였지. 저렇게 꼭지점으로 갖는 거였지. 그러면 이걸 조금 바꿔서 이 꼭지점이 3,5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생기는 거. 얘를 똑같은 x제곱의 형태에서 3,5가 꼭지점이 되게끔 바꾸려면 실제로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하고 3만큼 평행 이동하고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하는 겁니까? 5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니까 이게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은 얘를 꼭점이 3,5라는 말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오케이?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시키는 거야? 3만큼 y축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 개념이죠. 오케이? 그럼 얘가 뭐예요? 꼭지점의 x좌표가 된다는 거지. 이건 뭐가 되고? 꼭지점의 y좌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꼭지점의 좌표를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그래프가 존재를 한다고 칩시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근데 꼭지점의 좌표가 p, q라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써야 돼요. 왜? 이게 바로 뭐니까요? 꼭점의 x좌표와 y좌표니까요. 됐어? 그러면 54페이지에 154페이지에 있는 꼭지점의 좌표를 알 때 그 2차 함수 C를 찾아낼 수 있겠죠.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x축과의 교점을 알 때도 찾아낼 수 있고 꼭점의 좌표를 알 때도 찾아낼 수 있고 이렇게 두 가지를 찾아낼 수 있어요. 자 물어봐요. 여기서 잘 이해 안 되는 부분. 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하니? 이건 이해돼? 평행이동. 평행이동을 잘 모르지. 오케이. 봐요. 규칙이 있는데 어떤 규칙을 쓰는지 봐봐.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야? 3이면 x축으로 3만큼 이동하는 거면 x 대신에 3의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3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이게 평행이동한다는 뜻이에요. 3만큼 플러스 3만큼. 근데 왜 무조건 마이너스 3이라고
부호를 왜 바꾸냐면 잘 생각을 해봐. 여기서 지금 한 번에 y축까지 넘어가서 그런데 가장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 그냥 이거를 x축으로 3만큼만 이동해 봅시다. 그럼 이렇게 생기죠. 맞아? 잘 봐. 이건 0 넣었을 때 0 나오지. 쟤는 3 넣었을 때 0 나와야 돼. 그래서요. 오케이? y좌표는 y좌표도 똑같아요. 사실은. 봐봐. 이제 왜 마이너스 부호를 바꿔서 넣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면 y축을 얼마만큼 이동하는 거야? y축으로도 5만큼 이동하는 거지. 그래서 y 대신 y-5를 써주는 겁니다. 부호를 바꿔서 넘겨봐요. 플러스 5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오케이? 또 안 되면 계속 저건 이해해? 아니면 사실 지금 내가 자취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거 사실 자취를 증명을 하는 거거든. 왜 부호가 바뀌느냐라는 증명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뒷부분에서 자취 이동으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 때 마지막으로 배우는 거거든. 근데 지금은 당장 설명할 수 없으니 일단 알아둘 수 있는 만큼으로만 부호를 바꾸는 이유는 저런 이유다. 오케이? 실제로 3을 넣었을 때 얘는 0 넣었을 때 0 나오죠? 평행 이동하기 전에 y는 x제곱에서 0 넣었을 때 y는 0 나오지? 이 새끼는 x축으로 3만큼 이동하려면 3 넣었을 때 0 나와야 되니까 형태가 이렇게 생겨야겠지. 제곱은 왜? 원래 x제곱이었으니까 그 형태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x 대신에 얼마로 바뀌고 y 대신에 얼마로 바뀌고를 설명하는 거예요. 부호를 바꿔서 넣어준다는 얘기는 바로 저런 뜻이에요. 오케이? 뭐 말인지 이해해? 오케이. 다 됐어? 얘네? 그래서 154쪽은 꼭지점의 좌표를 알고 있으면 PQ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그 최고차항의 개수를 봐야죠. A죠. 네. 이렇게 돼야 돼. 오케이? 근데 꼭지점이 2개나 있으면 어떡해요? 꼭지점이 2개 있는 경우는 없어요. 좌표가 2개 있는 건 어떡해요? 꼭지점의 좌표가 2개라고요? 꼭지점의 좌표는 무조건 하나예요. 지난다는 건 꼭지점이 아니에요. 그래요? 여기다가 그 마지막 값을 넣어줬을 때 성립하면 돼요. 저 직선에서도 저 식을 만족해야 저 직선 위에 있는 거였죠. 얘도 2차 함수 위에 있으려면 이걸 집어넣어서 능이 성립하면 그게 바로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앞에 걸로 그냥 10 만든 다음에 그렇죠.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까지가 되는 겁니다. 이해해요? 네. 오케이. 자, 봐봐요. 이런 내용을 베이스로 알아둬야 될 것들, 이거 지금 계속 내가 1년 내내 이것만 얘기할 거야. 앞으로 중3 내내 고1 올라가서도 이것만 얘기해요. 고1은 수학 1은 이게 3분의 2입니다. 이런 이야기만. 막 고1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막 곱셈공식, 인수분해 그거 다 뭐 하기 위해서요? 방정식 해결하고 함수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 똑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되는 거라. 오케이? 지금 이해를 못해서 나중에 넘기면 아니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 알겠지. 지금 그때 가서도 몰라. 그러니까 계속 이거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계속 이 얘기만 하거든. 자, 봅시다. 계속. 자, 151페이지에 뭐 보죠? 151페이지에 47-2번을 보면 야, 저 2차 함수의 꼭지점. 야, 봐봐봐. 2차 함수가 지금 되게 복잡하게 써있어. y는 2x제곱 마이너스 4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7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 얘 꼭지점을 찾아주기 위해서 사실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죠. 오케이? 완전 제곱식을 만든다는 건 얘 2를 끄집어내놓고 x가 있는 것까지만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나머지들은 그냥 그대로. 돼요?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뒤에 필요한 건 여기 뒤에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해요? 사실 k제곱이 강제로 필요하죠. 그래야 완전 제곱식이 될 거거든. 강제로 더했지. 그럼 빼야지. 됐니? 그럼 이게 지워지니까 상황이 달라져. 그냥 그대로야. 그냥 그대로지. 이거를 얘를 바깥으로 내보내주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이거 지금 괄호 안에 그냥 우리가 강제로 빼준 거잖아. 더 밖으로 빼줘야지.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얘를 계산하면 얼마니? 이겁니다. 얼마 또? 이거예요. 그러면 얘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지면 이렇게 되겠지. 꼭 지점에 잡히는 몇 콤마 몇이야? K 콤마 이거예요. 이거지. 근데 이렇게 푸는 건 실제로 완전 제곱식으로 풀다가 보면 나중에 되면 이렇게 절대 안 풀어. 이렇게 절대 안 풀어요.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해줘야 돼요. 이렇게 언제 풀고 있어? 근데 중학교 때 연습을 하긴 해야 돼요. 서술형 때는 이걸 써야 되고 완전 제곱식 만들어가는 과정을 써야 돼. 왜냐면 그게 근해 공식의 일부분이기도 해서. 오케이?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서술형을 제외한 객관식이라면 절대 이렇게 안 풀고 이렇게 풀어요. 보세요. 어차피 이차함수 이렇게 생기죠. 이 꼭점 x좌표 쌤이 뭐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2a분의 b를 했죠. 잘 봐요. 마이너스 2배 a가 누굽니까? 2죠. 됐어요? b가 누굽니까? 마이너스 4k입니다. x 앞에 있는 개수가 통째로 다 뭐예요? b죠.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가 되죠. 됩니까? 꼭지점 x좌표가 뭐가 되어버려요? k가 되어버립니다. 그 k를 집어넣어주면 뭐가 돼요? 나오는 값이 y좌표가 아니에요. 그 꼭지점 x좌표를 알아버렸으니까 k를 넣어서 나오니까 꼭지점에 y좌표가 나오겠죠. 실제 y를 k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k제곱이 3k제곱이라 마이너스 k제곱 되고 이렇게 돼요. 꼭지점 y좌표 찾아버리니까 이렇게. 저게 그거 돼. 저게 꼭지점의 x좌표와 y좌표예요. 오케이? 근데 저기서 k 제곱하고 마이너스 k 제곱을 왜 하냐고? 오케이. 어차피 똑같은 거죠. 여기서는 완전 제곱식이 안 되지. 그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얘 뒤에 누가 필요해? k 제곱. 얼마 없었잖아. 강제로 만들었지. 그럼 빼버려봐. 사라지면 위에 거랑 똑같지. 네. 원래 있는 식을 바꿔가면 안 돼요. 원래 있는 식 그대로 모양대로 가야지.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긴 하겠지. 얘만 바꾸고 빼준 거야. 여기까지는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릴 거고. 그러면 이만큼을 실제로 다시 계산하잖아? 그럼 얘가 나와. 원래 있는 식이랑은 바꾸면 안 돼요. 그냥 어. 어차피 그거 빼거나 더해도 0이 되는 건 똑같으니까. 그거를 빼서 어허. 뺐는데 어떻게 말하지? k 제곱이에요. 여기 봐봐. 괄호에 이 괄호 안에 더하고 뺀 거지. 그러면 이 괄호 바깥으로 끄집어내줘야 되지 않을까? 2를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2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넌 왜 안 오냐? 뭔 소리야? 연락도 안 하고? 윤채린 안 왔어. 걔 영어 왔어. 몰라. 아무도 안 왔어. 왜? 늦었어. 안녕. 끊어. 아싸. 병원 갔다는데 영어 학원이 아니고 채린이가 영어 갔나 봐. 지금 온대요 그래서? 아무도 없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늦었다고 오지 말라 그랬어. 잘했지. 여기까지 다 알아들었냐? 그러면 봐봐. 야, 이게 지금 꼭지점에 잡혔는지 알겠지? 얘가 어떤 직선 뒤에 있대? y는
x 플러스 2 위에 있다면 그럼 봐봐 이거 끝났어요. 보면 이게 여기 위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위에 있을 조건은 얘를 대입했을 때 성립하면 되죠. 끝. 이거죠. 한쪽으로 다 넘겨서 이쪽으로 넘길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이거죠. K는 얼마? K는 마이너스 3 끝. 됐습니까? 쉽네. 그러면 오케이. 일단 이거 빨리 설명하고 내가 니네들한테 오늘 새로운 오늘 안 놀고 온 친구들에게 신세계를 선보여줘야지. 됐냐? 쌤 여기 공부 하나 더 있어요. 뭐? 149쪽에 어허. x가 어허. x 맞나? 말해. 꼭지점이 응. 마이너스 2a 분의 b잖아요. 어. 근데 뒤에 y가요. 어허. 마이너스 4a b제곱. 비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왜? 이거 그냥 병신이에요. 이거 병신 같은 거예요. 이거 내가 봐봐. 이거 마이너스 2분의 b만 외우면 이거 그냥 집어넣으면 무조건 나와요. 아까 내가 그 집어넣고 찾았죠? 그거 외우라고 안 하죠? 그거 외우지 마요. 시간 낭비예요. 알겠죠? 그 집어넣고 푸는 게 훨씬 빨라요. 내가 한 번도 설명한 적 없을걸요? 왜? 필요 없거든요. 48-1번입니까? 네. 오케이. 자, 봐요. 얘 생각보다 쉽다. 봐라. 이거 지운 날에 여기는 다. 좀 이따가 내가 계속 이제 이것만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중학교 걸 설명 안 하는지를 보여줄게요. 우리 중학교 시험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딴 학교 중학교 3학년 1학기 중간 기말고사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진짜 보여줄게요. 얼마나 쉬운지. 오케이? 아무리 니네 학교가 시험을 어렵게 낸다고 해도 중학교 범위 내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정해져 있거든. 근데 한번 봐봐봐. 이거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 중학교 건 진짜 개쉽다. 그래서 내가 니네 학교 시험이 어려울 거다 예측을 하죠. 계속 얘기하죠. 니네 학교 이번 기말 분명히 어려울 거라고. 근데 그 어렵다라고 하지만 중학생의 범위 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거 설명하는 거 고등학교 1학년 걸로 내려. 봅시다. 153쪽에 48-1번을 보잖아요. 그러면 함수의 모양이 이렇게 생긴데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0. 이게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야. 맞지? 그러면 거기서 옳은 걸 고르라고 하는데 기억은 뭐야? a, b가 음수, 니은은 뭐야? a 플러스 b 제곱이 양수. 이거는 둘째 이야기야. 첫째 이야기는 이렇게 아예 안 할 겁니다. 쌤이 잘 들어봐요. 이렇게 돼 있잖아. 봐봐.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거 다 찾아낸 다음에 찾아낼 수 있는 거 다 찾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나 잘 보세요. A 뭐여야 돼요? 개형상.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쌤 A가 얼마인지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그래서 뭐만 물어보고 있습니까? 부호만 물어보고 있죠. 절대로 뭘 말하지 않아요? 값이 얼마냐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니면 정확한 값을 몇 개를 더 줬었어야 됐어요. 이거 갖고 택도 없어요. 자 봐요.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y축과 만나는 점 y절편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여기서 y절편을 찾으려면 x에다 뭘 넣어요? 0 넣죠? 0 넣어봐요. 누구만 남아요? c만 나오죠. 그 c의 부호가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음수죠? c 음수. 됐어요? a와 c는 뭘로 찾아주면 끝나요? x, 그러니까 개형과 오목볼록 개형과
y절편으로 쉽게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이거 대칭축이 누가 봐도 오른쪽에 있죠. 꼭점 x좌표가 여기가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우리가 외웠잖아요. y축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양수값이죠. 이거 이해해요? 여기다 봅시다. 마이너스 2a분의 b가 양수죠. 이거를 우리는 꼭지점의 x좌표라고도 하고요. 축의 방정식이라고도 하고 대칭축이라고도 해요. 다 같은 말이에요. y축 오른쪽에 있으니까 어차피 x좌표 값이니까 양수값이겠죠. 쌤 밑에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 뜻이. x좌표가 꼭지점의 x좌표가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의 차이예요. 자, a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양수죠. 맞아? 그런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는데 이 전체가 뭐래? 양수라며. 그럼 b는 뭐여야 해요? 음수여야지. 끝났습니다. a, b, c 부호 다 찾았어요. 이거를 먼저 찾고 이제 그 다음 걸 풀어나가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보자면 요 정도만 보면 됩니다. 잘 보십시오. 실제로 마이너스 1을 넣어보죠. 이게 2차 함수 위에 점이지. 마이너스 1,0이요. 맞습니까? 맞아요? 이걸 넣었을 때 성립해야 되죠. 즉 0이 된대요. 누가요? 마이너스를 넣으면 a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요.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는 0이다. 왜요? 이 점이 여기 위에 있어서요. 맞아? 이해합니까? 찾을 수 있는 걸 거의 다 찾아가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보죠. 기억봐요. A, B 보 정하면 A 양수, B 음수죠. 결론? 음수 맞죠? 오케이. 됐습니까? 두 번째, A 플러스 B 제곱을 말하고 있어요. A 뭐요? 양수. B는 음수인데 제곱하면요? 양수로 바뀌죠. 그래서 맞습니다. 됐습니까? A 마이너스 C는요. 잘 봐요. A 뭐요? 양수. C 뭐요? 음수인데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이만큼이 양수로 바뀌죠. 양수 더하기 양수인데 왜 음수라고 합니까? 틀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새끼가 제일 발목을 잡기는 합니다. 이 새끼가. 하지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잘 보시죠. 자, 이 새끼 보니까 A-B 플러스 C 개수들의 지금 그러니까 2차 함수의 그 개수들 A, B, C가 개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 개수들의 형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쟤는 얼추 봤을 때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는 것 같은데 실제로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이게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실제로 x에다 마이너스 3 넣어보시죠.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9a 마이너스 3b 플러스 c죠. 실제로 근데 마이너스 3은 여기쯤에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이거 뭐 나와요? 그 값이 이게 저거예요. 9a 마이너스 3b 플러스 c가 됩니다. 양수죠. 실제로 이건 양수예요. 하지만 얘는요. 얘랑 형태가 비스무리하게 다르죠. 이런 저 새끼는 도대체 뭘 집어넣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워야 해요. 실제로 상수에 누가 붙어있으면 쓰잘데기 없는 숫자가 붙어있으면 이 새끼는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얘가 다 뭐가 돼요? C가 나와야 돼요. 근데 저 미친놈 새끼는 9C가 됐잖아요. 상수에 9가 붙어있으면 안 됩니다. 왜요? 절대 나올 수 없는 형태거든요. 왜? X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어도 C는 절대 곱하기가 안 되죠. 몇 곱하기 몇이 안 돼. 맞습니까? 풀이 방법이 그래서 얘를 딱 보면 9C? 이 새끼 죽었어. 분명히 개수들의 연산이긴 한데 뭐가 문제예요? 지금 C에 숫자가 붙으면 안 된다고요. 그 숫자를 나눠줍니다. 얼마죠? 9를 나눠요. 이 새끼. 그럼 얼마가 돼요? 이거죠? 이제 우리가 원하는 식이에요. 오케이? 얘는 x에 뭘 집어넣은 거예요? 마이너스 3분의 1을 집어넣은 겁니다. 저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집어넣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오케이? 이 말 이해해요? 자, 9를 나눈다고 해서 양수를 나눈다고 해서 부등호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래서 그대로 유지가 돼요. 바뀔 때 그렇죠. 만약에 여기 쓰잘데기 없는 마이너스 뭐 이렇게 마이너스 9 붙어있으면 마이너스 9니까 부호가 바뀌어요. 오케이? 자, 얘 봐요. 이거죠.
얼마를 집어넣은 거예요? 마이너스 3분의 1을 집어넣은 거죠. 이거의 부호와 이거의 부호는 똑같습니다. 왜? 양변이 똑같이 그냥 부호만 나눠준 거니까. 실제로 마이너스 3분의 1은 여기죠. 대입해봐요. 음수죠. x축 아래에 있으니까요. 이 새끼 음수예요. 근데 당연히 얘도 음수가 많죠. 자, 뭐가 포인트인지를 기억해요. C 앞에 숫자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 C이 아니에요, 그러면. 알겠나요? 돼요? 자, 그럼 봅시다, 다음. 뭐냐면 155쪽에 야 이거 다 이해했냐? 쉽지 이거? 나의 착각인가? 보죠. 155쪽에 49-1을 보겠습니다. 155쪽에 오케이? 야 x축과 어디서 만난대? 오케이. 마이너스 1,0과 3,0에서 만난다며. 근데 그 fx가 지금 2차 함수가 최고차항의 계수가 뭐라고 써있어 안 써있어? 아무것도 안 써있지? 재밌죠? 지금 좀 이따 최고차항에서 안 써있어요. 맞습니까? x축과 뭐하고 뭐에서 만나요? 마이너스 1이랑 또 3에서 만나죠? 오케이? 그럼 그림 봐요.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맞아? x축이랑 몇 분의 1분에서 만난다고? 두 군데. 얼마하고 얼마? 마이너스 1하고 3이죠. 그럼 얘기 끝났습니다. 잘 보세요. 그럼 아까 어떻게 쓰기로 했어요? 어차피 이건 0이라고 놓고 극 나온다고 했죠. 이게 이거겠네요. 맞습니까? 저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됐나요? 그리고 되게 특이한 대칭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2차 함수는 대칭성을 갖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칭축을 기준으로요. 적으면 접혀요. 오케이? 이거 두 개의 중점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하고 3의 중점이. 두 개 더해서 반 나누면 돼요. 그냥 무조건 중점은. 부호가 뭐든지 간에 이게 1, 3이던 마이너스 1, 3이던 어쨌든 두 개 더해서 반 2로 나눠봐요. 두 개 더해봐요. 2죠. 반 나눠봐요. 1이죠. 이게 무조건 대칭의 기준이 1입니다. 두 개 더해서 반이에요. 언제나. 오케이? 얘기 끝났죠. 볼래요? 꼭지점 x좌표가 얼마라고 써있어요? 1이라고 써있잖아요 지금. 맞아? 1 넣으면 얼마 나오래? 꼭지점의 y좌표 얼마래요? 8이래죠. 오호! 그러면 얘는 실제로 이렇게 생겼던 거예요. 맞나요? 맞아요? A의 부호가 음수였던 거예요. 이러면 말 안 되잖아요. 자, 1 넣어요. 여기다 1 넣습니다. 1 넣으면 A 곱하기 2 마이너스 2죠. 이거 얼마라고요? 8이라고요. A 얼마예요? 마이너스 2겠네요. 다 찾아졌죠, 이러면. 됐나요? 끝. 거기다 2 집어넣으면 답 나오겠죠? 물어. 어디? 2를 어디다 넣어요? X자리. 아, 그 F2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X에다 2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을 찾아라라는 뜻이죠.
됐나요? 야 어려운 거 물어. 없어? 끝. 내가